코난에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난이나 하인성, 이상윤같이 비중 있는 인물들 말고도 소년 탐정단이라던가 많은 경찰들, 그리고 카페의 알바생까지 조연으로도 정말 수많은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소년 탐정단이라던가 경찰들의 가족들이 코난에서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물론 메인으로 등장을 해서 존재감을 좀 뽐냈던 인물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그냥 깨알처럼 등장했어서 얘네가 등장을 한 적이 있었나? 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알같이 나온 이 조연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소년 탐정단의 가족들, 그 중에서도 세모이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모이 가족은 아빠, 엄마, 누나가 있고, 세모이 아빠는 원작에서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되고, 세모이 엄마는 세모가 보물찾기 하겠다고 가족들 몰래 유령저택에 갔을 때 혼내는 역할로 잠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모이 누나는 이름도 나오고 나름 비중 있게 등장을 했죠. 세모 누나의 이름은 일본어로는 트무라의 아사미, 한국어로는 박네모라는 친구입니다. 아마 세모이 누나라서 네모라고 지은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의 이름을 네모라고 지은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세모이 누나는 미로의 숲을 헤매는 미츠이코 라는 편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세모가 체조하는 시간에 계속 나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코난과 탐정단 친구들이 세모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세모의 집에 찾아가게 됐고, 세모의 누나인 네모를 만나게 된 거였죠. 근데 보통 가족이라면 본인 동생이 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면 나갔는데, 조금 뒤에 그 친구들이 본인 동생을 찾으러 오는 상황이 오면 실종된 줄 알고 충격 먹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든 할 건데, 이 네모란 양반은 세모가 가출한 것 같다고 하니까 겁나 좋아하면서 드라마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남매 관계가 서로 걱정을 안 하고 무심한 관계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모가 초등학생인데 누나가 너무 동생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 세모의 누나인 네모는 이 에피소드에서 코난과 탐정단 친구들한테 세모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주고 퇴장을 했고, 그 뒤로는 등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세모의 엄마가 네모한테 존댓말로 말을 거는데, 세모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라서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중한 부모님 덕분에 세모의 말투도 점잖았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세모의 가족들이었고, 다음은 탐정단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아르미의 가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세모와는 달리 아르미의 가족들은 제대로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아르미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봤을 땐 부모님 두 분의 형제자매는 없이 외동인 걸로 보입니다. 아르미의 아버지는 앞서 세모의 어머님처럼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유령저택 조사하러 갔다고 혼낼 때 잠시 나왔고, 아르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얼굴이 나온 적 없이 목소리만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기말의 마술사란 극장판에서 아르미에게 목욕하라는 말을 해줬었죠. 그래서 아르미의 가족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다음은 소년 탐정단에서 탱커를 맡고 있는 뭉치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뭉치도 아르미처럼 형제자매 없이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르미랑 다른 점이 있다면, 아르미의 부모님은 원작에서 거의 등장한 적이 없는 반면 뭉치의 엄마와 아빠는 대놓고 메인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메인으로 등장했던 사람은 바로 뭉치의 아빠인 코지마 겐지, 한국어로는 고원규란 인물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범인은 뭉치의 아버지 라는 에피소드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선 코지마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품을 걸고 경쟁을 하는 전국 코지마 선수권 대회라는 것이 개최되고, 코지마 겐타가, 한국어로는 뭉치가 본인의 아빠가 그 대회에 참가했다고 자랑하면서 시작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냥 뭉치 아빠가 이 대회에 나가고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상품을 가져오는 스토리였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코난이 이 대회에 관심을 가져버린 바람에 그 대회에서 누군가가 죽어버렸고 뭉치의 아빠를 포함한 3명이 살인 용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3명의 얼굴만 봤을 땐 이 사람이 뭉치의 아빠처럼 보였는데, 이 인간은 그냥 코난에 의해 살인 충동을 못 참아버린 불쌍한 범인에 불과했고, 뭉치 아빠는 뭉치랑 전혀 다르게 날렵하고 운동신경도 있으신 이분이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안경도 안 쓰시는 분이었는데 뭉치 엄마가 안경을 써야 좀 영리해 보인다고 말해서 별 수 없이 안경을 쓰고 대회에 나왔던 거였죠. 이렇듯 뭉치 아빠는 에피소드 하나를 메인으로 등장할 만큼 비중 있게 그려졌었고, 뭉치 엄마는 약간 지나가듯이 등장했었습니다. 아마 이 뭉치의 엄마와 아빠의 생김새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뭉치는 엄마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 정도까지가 소년 탐정단의 가족에 대한 정보였고, 다음은 깨알같이 나온 경찰들의 가족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골로모 반장님의 가족을 보겠습니다. 반장님의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 같은 가족은 나오지 않았고 본인의 아내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장님의 아내 같은 경우 뭉치 아빠처럼 에피소드 하나를 써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봉인된 메구레의 비밀이라는 에피소드였고, 여기서 반장님이 모자를 항상 쓰고 있는 이유가 나왔었죠. 이 에피소드에서 반장님은 미끼가 되려는 여고생을 지키려다가 머리를 다치게 됐고,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런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구하려던 여고생이 죽었거나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여고생은 죽지 않았고 잘 살아가지고 반장님이랑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 이후 화이트데이 에피소드 때 한 번 더 등장을 하고는 등장을 안 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마치모토 관리관, 한국어로는 박종태란 인물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딸이 한 분 계신데, 그 딸은 마치모토 사유리, 한국어로는 박윤이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6월의 신부 살인 사건에서 등장했던 인물이고, 그 에피소드에서 하마터면 범인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유리란 인물은 어린 시절에 첫사랑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그 첫사랑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그 첫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자신에게 풀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첫사랑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그 남자의 계획을 알면서도 당해준 거죠. 이렇게 첫사랑에 의해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 이 에피소드의 애프터 스토리를 보니까 이 사유리란 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귄 첫사랑과 결국 결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남자와 결혼을 한 걸 보면 진짜 멘탈이 부처 수준이라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음은 사토 미야코, 한국어로는 오영사의 가족을 보겠습니다. 오영사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순직하셔서 현재는 어머니 혼자만 계십니다. 오영사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친구를 체포하고 돌아가던 중 차에 치여버렸고 오영사에게 유품으로 자신의 수갑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오영사의 아버지가 수해라는 말을 중얼거려서 오영사의 아버지가 죽은 이 사건을 수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신영사와 코나의 도움 덕분에 이 수해 사건이 해결되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오영사의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영사의 어머님 같은 경우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영사가 아주 어렸을 때 오영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오영사를 잘 키워낸 걸 보면 대단한 분이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충 오영사 어머니의 과거는 이렇다고 보면 되고, 오영사의 어머님이 제대로 등장한 건 오영사가 백형사랑 소개팅을 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때 오영사가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TV나 보고 있으니까 오영사의 어머님은 나가서 남자라도 만나란 말을 했고, 오영사가 귀찮다고 하니까 우는 척을 하며 오영사가 억지로라도 소개팅을 나가겠죠. 그리고 그 소개팅에 나왔던 게 바로 백형사였습니다. 아무튼 이때 등장한 이후로는 오영사의 어머님은 등장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경찰들 중에서 가장 무능하고 만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야마무라 미사오, 한국어로는 정영일의 할머님인 야마무라 미사에, 한국어로는 최경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안개 속에 흐느끼는 마녀라는 에피소드에서 참고인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 에피소드에선 어떤 안개가 잔뜩 낀 도로에 소름 돋게 운전하는 마녀가 나타난다 라는 소문을 코난과 유명한 탐정이 쫓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마녀를 봤다는 증인으로 이 정영일 형사의 할머니가 등장했던 거였습니다. 무능한 정영일의 할머니라 그런지 이 할머니의 증언도 그렇게 막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냥 정영일에서 주름이 늘고 머리의 색깔과 길이가 달라졌다고만 봐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가 깨알같이 나온 경찰 조연들의 가족들이었고, 다음은 포아로 카페의 알바생 에노모토 아즈사, 한국어로는 오연주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연주 같은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오빠는 있습니다. 오연주의 오빠 이름은 에노모토 스기히토, 한국어로는 오정환이라는 인물이고 진범으로부터의 소포라는 에피소드에서 용의자로 나왔었습니다. 오연주는 보통 경찰에게 협력하고 카페 손님들에게 밝게 응대를 해서 거의 무서워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안 나왔었는데, 본인의 오빠가 경찰에게 의심을 받게 되고 본인이 일하고 있는 카페에 경찰들이 와서 오연주의 오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자 많이 당황하며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누명이 풀리자 다시 표정이 밝아졌었죠. 아마 현실 남매랑은 다르게 오연주와 오정환, 이 남매는 서로 많이 아끼고 서로 안부도 많이 묻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가족은 노엘이의 또 다른 가족인 고로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사람은 아니고 고양이입니다. 근데 요즘 반려동물들도 거의 다 가족 구성원에 넣는 편이니까 노엘이가 따로 키우고 있는 이 고로라는 친구도 가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는 유명한이 사건 해결하는데 살짝 도움을 준 적도 있고, 유명한이랑 자는 모습이 똑같아서 뭔가 노엘이가 유명한 모의 버전으로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입니다. 아마 이름도 고로로 지은 게 모리코고로의 고로를 따서 지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까지가 조연들의 깨알같이 나온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인물들 말고도 정말 다양한 조연들의 가족들이 나왔지만 오늘 영상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인물들을 조명하는데 집중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이 인물들 말고도 극장판에서 가영이의 사촌동생이라던가 백형사의 여동생도 나오긴 했는데, 이 인물들은 원작이 아닌 극장판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라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한 이 깨알같이 등장했던 가족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소개하지 않은 가족 중에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빼놓은 가족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